안녕하세요. 팀엑스 소프트 금융개발 파트 서우석입니다. 오늘은 리액트 버전 18에 등장한 서스펜스라는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액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에서는 리액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요즘 프론트엔드 시장에서 개발자, 디자이너를 막론하고 리액트가 가지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을 한 예로 들면 일부 디자인 도구에서는 리액트에 대한 지원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라이머가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라이머는 자신이 한 디자인을 리액트 컴포넌트로 익스포트하고 리액트 앱에 직접 붙여서 바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는 디자이너도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디자이너 분들과 일할 때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의 소통이 항상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이유는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느끼는 개념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는 항상 패턴과 변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오고요. 저 버튼을 누르면 저게 나옵니다. 같은 것이죠. 하지만 개발자는 이런 디자인의 이벤트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하는지 UI에서의 이상한 불일치를 느끼고 디버깅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고 디자인을 현실로 끌어내고자 하는 사용자 경험을 프로그래밍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즉,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고, 이런 번역 과정에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사용자 경험이 떨어지는 현상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는 이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리액트 자체만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언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디자이너도 충분히 리액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동작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컴포넌트 단위의 구조를 메인스트림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 디자인도 어떤 조각조각들의 모임이고 리액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합니다. 즉, 서로 비슷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높은 개발자 경험과 사용자 경험을 둘 다 희생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리액트가 주류로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서론은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를 세 가지 단계로 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둘째, 이 데이터를 강화한 뒤에 셋째, 이를 JSX라는 리액트 표현식으로 변환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를 리액트 코드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과 같습니다. 딱 보기에 어떤 코드인지 그렇게 와닿지는 않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state는 어떤 상태를 정의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리스트라는 상태가 하나 필요하구나.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시점에서 이 리스트를 불러오고 이를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구나. 세 번째, 최신 상태의 리스트가 렌더링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 만약 페이지 아이디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까요? 원래 코드의 대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동작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이지 아이디가 바뀌는 순간 해당 코드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동작하지 않고 순서가 뒤바뀌어 동작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렇게 비동기적인 처리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코드는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불편하게 느낀 사람들이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냈죠. 탄스택 쿼리, 릴레이, SWR 등의 많은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가 존재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왼쪽과 같은 코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들은 이와 유사한 API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비해 복잡성을 줄여주는 유데이터와 같은 훅은 어떤 데이터를 무엇을 통해 가져오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아직 로딩 상태인지 아닌지와 같은 상태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읽어 내려갈 수 있으며 더욱 직관적인 코드가 완성되었죠. 하지만 데이터 라이브러리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컴포넌트에서 두 가지 요청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요청마다 그 요청에 대한 어떤 상태값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요청에 로딩 상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에러 상태가 올 수도 있겠죠. 즉, 이런 각각의 상태를 모두 컨트롤하기에는 힘든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저희는 예제에서 단순히 두 개의 네트워크 요청을 보냈을 뿐인데 벌써 9개의 상태가 나와버렸죠. 이렇듯 사실 리액트에서 어떤 비동기적인 처리는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에 속합니다. 물론 리액트 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리액트는 아래와 같은 상태의 관심사를 분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데이터를 읽는 것. 둘째, is loading과 같은 상태를 반환하는 것을 분리하기를 원했어요. 특히 is loading과 같은 상태가 계속 반환된다면 만약 다른 컴포넌트에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if is loading과 같은 형식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고 로딩 중일 때 아무것도 안 보여줘야 되는지 또는 로딩 스피너를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똑같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리액트 팀은 첫째, 데이터를 읽는 것, 둘째, 어떤 상태를 반환하는 것을 분리하고자 했어요. 데이터를 읽는 것, 사실 맞는 말이죠. 저희가 데이터 요청으로 원하는 결과는 데이터 그 자체이지 부수적인 것은 필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 코드는 더욱 직관적이게 되며 로딩과 같은 상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요청에 이런 로딩 상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서스펜스입니다. 로딩이 필요한 컴포넌트를 서스펜스로 감싸서 리액트에게 이게 로딩이라는 형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식 컴포넌트의 데이터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폴백 컴포넌트를 보여줌으로써 로딩을 컨트롤할 수 있게 구조를 변경한 것입니다. 알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서스펜스 전 구조에서 각각의 컴포넌트가 로딩 상태를 정의했다면 서스펜스 후에는 각 컴포넌트의 로딩 상태는 서스펜스가 주도하고 각각의 컴포넌트는 각자의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할 수 있게 변경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서스펜스라는 구조는 리액트 16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홍보를 했었죠. 서스펜스를 쓰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라고요. 하지만 대중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이 이 서스펜스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데이터 패칭 라이브러리가 사실상 필수였습니다. 이 서스펜스라는 구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요청을 한 단계 감싼 어떤 특별한 구조가 필요했는데 물론 사용자가 직접 짤 수도 있겠지만 라이브러리의 호환성을 주로 맞춰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로 사용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니 이미 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라이브러리까지 써야 하고
코드를 바꿔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새로운 기능이냐, 그냥 이쁘게 쓴 is loading 아니냐라고 실제로 조롱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액트 개발팀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에 포기하지 않고 이런 서스펜스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리액트 18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스펜스를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도 적용시켜서 서버 컴포넌트 또한 비동기적으로 제공하겠다 선언을 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저희 집이 있고 여기 중국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집에서 코스 요리를 주문을 했어요. 그럼 요리사는 만두도 만들고 짜장면도 만들고 탕수육도 만듭니다. 하지만 만두를 먼저 만들던 짜장면을 먼저 만들던 마지막 요리가 완성되어야만 배달을 시작하죠. 왜냐면 배달을 하는 비용은 아주 비싸기 때문이에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단점도 위와 같습니다. 앱의 일부가 로딩되지 않았다면 해당 컴포넌트가 전부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리액트 18에서는 다릅니다. 만두를 먼저 만들던 짜장면을 먼저 만들던 일단 배달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 컴포넌트를 비동기적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배달에 드는 비용은 알아서 최적화해 줄 테니 써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알기 위해서 필수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바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입니다. 리액트 하면 사실 클라이언트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떠올리겠지만 리액트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할 수 있고 리액트 앱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추가시킨다면 유저 경험을 올려줄 수 있는 추가적인 최적화 레이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로만 앱을 렌더링 한다고 생각해보죠. 일단 모든 리액트 코드는 스크립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전부 로딩하고 그 안에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렌더링 후 사용자에게 인터랙티브한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게시판을 클릭하거나 모달을 열고 닫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느린 환경이거나 자바스크립트 파일 사이즈가 아주 큰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앱들은 많은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번들 사이즈가 크고 자바스크립트를 로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유저가 스크립트가 불러와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비어있는 페이지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어떨까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역시 인터넷이 느린 환경, 아주 큰 자바스크립트 번들 사이즈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유저의 경험은 더욱 좋아질 수 있죠. 그건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로드되는 동안 뭐라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에서 하나의 추가적인 최적화 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통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사용하는 앱에서 브라우저가 페이지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서버에서 앱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온 뒤 이를 HTML로 변환 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고 브라우저에서 받은 HTML을 렌더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사용자는 페이지의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장점은 컨텐츠가 많은 무거운 웹사이트에서 큰 강점을 나타냅니다. 스크립트가 로드되는 동안 유저는 서버에서 렌더링한 페이지의 컨텐츠를 읽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만을 사용하는 앱보다 훨씬 더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서버 사이드 렌더링만으로는 완전한 웹사이트를 제공하긴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HTML을 볼 수는 있지만 HTML 자체로는
그다지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후에 스크립트를 로딩하고 이 자바스크립트를 각 컴포넌트에 연결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리액트에서는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이드레이션은 수분을 공급하다 라는 뜻인데 마치 드라이한 컴포넌트에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인터랙티브한 컴포넌트를 만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된 이후부턴 평소와 같은 완전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4가지 단계입니다. 첫 번째, 모든 앱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모든 앱을 HTML로 렌더링합니다. 세 번째, 모든 앱에 대한 스크립트를 로드합니다. 네 번째, 모든 앱을 하이드레이션합니다. 제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말했던 대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유저의 경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단계마다의 프로세스가 한 번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죠. 이런 컴포넌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리액트 18 이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컴포넌트고요. 오른쪽은 브라우저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 문제,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저희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의 장점은 자바스크립트가 로드되기 전에 HTML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앱에 대한 데이터가 패칭되지 않는다면 HTML을 생성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컴포넌트에서 우리 앱에서 커멘트를 빨리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해. 서버에서 커멘트가 포함된 HTML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API 레이어는 다른 프로세스보다 아주 느리죠.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액트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받아오고 나서야 HTML을 보내주기 때문에 커멘트라는 컴포넌트 하나 때문에 내비게이션, 프로파일, 포스트 컴포넌트를 볼 수 없죠.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서버 사이드 렌더링에서 커멘트 컴포넌트를 제외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저희 앱에서 커멘트를 빨리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어차피 저희는 어떤 시점에서 결국 커멘트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커멘트를 제외시킨다면 서버 대신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가장 빨리 불러오고 싶은 커멘트를 가장 늦게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모든 스크립트를 불러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이드레이션 할 수 없다. 만약 왼쪽과 같은 HTML이 렌더링 되고 난 후에는 클라이언트에서 앱에 대한 스크립트 코드를 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스크립트가 전부 로드되고 난 후에 리액트는 서버에서 생성된 컴포넌트와 코드상의 로직을 매칭시키며 각각의 이벤트 핸들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위에서 말했다시피 하이드레이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서 컴포넌트를 통해 생성된 트리가 서버에 의해 생성된 트리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액트는 이를 매칭시킬 수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모든 앱에 대한 스크립트가 로딩되어야만 하이드레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크립트를 전부 로드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하이드레이션 시킬 수 없죠. 커멘트가 만약 아주 무거운 자바스크립트의 한 조각이라면 이것을 불러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번들은 내비게이션,
프로파일 포스트를 이미 로드했지만 커멘트는 무거워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머지를 다 로드했기 때문에 하이드레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스크립트 코드가 로드되어야지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커멘트가 로드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이지 않죠. 사용자가 커멘트를 볼 수 있음에도 전혀 인터랙티브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컨텐츠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호작용을 못한다면 짜증이 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옵션은 코드 스플리팅을 통해 스크립트 파일을 레이지하게 로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클라이언트에서 로드할 때 리액트는 브라우저에 그려진 HTML과 로직을 매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는 하이드레이션 과정에서 스크립트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HTML의 일부만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해당 HTML을 제외시킨 채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옵션도 더 나은 유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모든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상호작용할 수 없다. 만약 유저가 페이지에 방문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클릭 이벤트를 발생시키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체 앱이 하이드레이트 되기 전까지는 그 아무것도 인터랙티브해질 수 없습니다. 리액트는 전체 트리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사용자가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누른다 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유저는 모든 코드가 로드되고 모든 앱이 하이드레이션 되기 전까지 몇 초간 컨텐츠가 멈춰버리는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전혀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언급한 문제들 사이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가 모든 앱에 대해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희는 이른 시기부터 무언가를 수행함으로써 다른 작업을 블로킹하거나 나중에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는 선택을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단계는 폭포수 모델이기 때문에 그 어떤 단계도 이전 단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18은 우리에게 새로운 옵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앱에 대한 프로세스 단계가 한 번에 발생하는 대신 작업을 분할하거나 비동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각 프로세스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컴포넌트를 서스펜스로 감싼다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리액트 18의 서스펜스에서 어떻게 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작업을 분리시킬 수 있었을까요? 서스펜스에서 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작업을 분리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스트리밍 HTML과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입니다. 다시 문제점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점.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컴포넌트를 서스펜스로 감싼다면 리액트에게 코멘트에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리액트에서는 커멘트를 기다리지 않고 서스펜스 내에 폴백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변함으로써 우리는 앱을 사용하는 유저에게 더욱 향상된 유저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커멘트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아 더욱 빠른 초기 페이지를 보여줄 뿐더러 사용자에게 로딩 스피너를 보여줌으로써 서버에서 뭔가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데이터가 전부 불러와지면 HTML을 추가로 전송합니다. 그리고 커멘트 컴포넌트를 올바른 장소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스크립트 태그를 함께 보내줍니다. 이로써 페이지에 들어온 유저는 서버에서 보내준 전체적인 HTML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리밍 HTML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모든 스크립트를 불러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이드레이션 할 수 없다. 우리는 위의 기능으로 초기 HTML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커멘트에 대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전부 로드되기 전까지는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큰 번들 사이즈를 피하기 위해 코드 스플리팅이라는 기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선언하면 코드가 동기적으로 로드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번들러가 해당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별도의 스크립트 태그로 분리시켜 줬었죠.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위 방법은 서버 렌더링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서버에서 커멘트 HTML을 지우거나 모든 스크립트가 로드되기를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리액트 18에서는 서스펜스를 통해 커멘트가 로드되기 전에 앱을 하이드레이트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서스펜스는 HTML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하이드레이션을 위해 자바스크립트도 기다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직 로드되지 않은 커멘트를 제외시킨 채 하이드레이션을 시작하고 이것을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하이드레이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상호작용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 또한 비슷합니다. 이제 리액트 18의 하이드레이션은 브라우저의 이벤트를 더 이상 블로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위 상태에서 커멘트의 자바스크립트가 로드 중이거나 하이드레이션 중이라도 내비게이션을 클릭하고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저사양 기기를 가진 사용자에게 큰 이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레이션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개선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하이드레이션의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 프로파일의 데이터 요청이 무거워져서 서스펜스로 감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리액트는 서스펜스 바운더리 트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컴포넌트를 먼저 하이드레이션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프로파일 컴포넌트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유저가 커멘트를 클릭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 리액트는 프로파일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을 일시 중지하고 커멘트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즉, 리액트 18의 하이드레이션 과정은 각각이 비동기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화면에서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매겨 하이드레이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컴포넌트가 세분화될수록 더욱더 큰 장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위 그림에서 사용자가 첫 번째 댓글을 클릭했을 때 첫 번째 클릭에 대한 컴포넌트를 하이드레이션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하이드레이션은 건너뛸 것입니다. 이는 유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컴포넌트가 가장 먼저 하이드레이션 되기 때문에 페이지에 대한 이벤트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착각을 불러올 것이고, 사실상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다를 바가 없는 대화형 앱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지막 문제 또한 셀렉티브 하이드레이션과 함께 해결되었습니다. 리액트 18 이전에는 모든 것이 동기적이라고 가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서스펜스 아키텍처가 도입되면서 전보다 작업을 쉽게 분리하고 더 많은 비동기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는 분명 싱글 스레드 언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이드레이션 과정 중 사용자의 이벤트를 캐치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A 컴포넌트의 인터랙션 결과물이 B 컴포넌트의 변화를 야기시킨다면 하이드레이션은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것이죠. 뭐 이런 궁금증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